안녕하세요. 사장을 빚어오는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우TV 특집. 오늘은 1962년인가 3년인가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대하 드라마처럼 그냥 연속극이라면은 한 30부작, 40부작 될 만큼 많은 역사와 또 인생의 기록이 있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8년생이니까 13살 때 있었던 이야기니까 1961년이나 2년쯤 되겠네요. 이 이야기는요, 한 3, 4년 전에 MBC 라디오 싱글벙글 쇼라고 있었죠. 강석 김혜영이 진행하는 싱글벙글 쇼 12시에서부터 2시까지 하는 그 방송에서 봄이 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바꿔서 글을 써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 글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월말에 가장 잘 쓴 편지 제가 뽑혔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좀 부끄럽고 좀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드리고 그냥 이야기할까 하다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의 고백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충청도 촌구석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 당시는 중학교도 전부 다 시험을 봤잖아요. 12월 한 2, 3일경쯤 되는데 그해 겨울은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그때 중학교, 최고 중학교가 경기중학교, 그 다음에 서울중학교, 경복중학교, 그 다음에 경동중학교, 또 그 다음에 했던 중학교 6번째 학교에 제가 시험을 치렀어요. 감히 시골 촌구석에서 입시에 관한 공부는 전혀 안 했습니다. 사실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냥 다 입학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갔었어요. 시험 안 보고도. 근데 서울에 오니까 시험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는데 서울에서 6번째 학교에 시험을 보니까 될 리가 없죠. 떨어졌어요. 당시는 이제 운동장에 꽁꽁 얼었는데 그 모조지에다가 쫙 번호를 써놨는데 내 번호가 없더라고요. 엄청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막 바닥이 꽁꽁 얼었어요. 낮에 눈이 와서 다 녹아가지고 밤에 다 얼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미끄럼틀 아니 썰매장처럼 다 얼었는데 내 눈물이 거기에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우리 형님이 같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하고 가족들은 그 충청도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해서 내 혼자 얼마나 괴로웠던지 저 청량리 회기동에 그 작은 단칸방을 셋으로 살았었는데 어쨌든 엄청 괴롭고 슬펐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너 1년 꿇어라.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학교에 가도록 해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가 힘 있어요? 13살, 12살 배기 애인데 세상 물정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공부도 제대로 열심히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래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지적해 준 학교를 봤는데 그냥 떨어졌어, 자우지가. 어쨌든 떨어졌는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왕십리 그 철공소 있잖아요. 철공소에 취직한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봉천동 거기서 이발관에서 머리 빨아주는 머리 깎아주는 그 보조로다가 들어간 적이 있고요. 또 한 친구는 그냥 견습공으로다 들어가가지고 석 달, 넉 달, 6개월 동안 월급 없이 밥만 얻어먹고 일하는 그런 데 들어가기로 했어요. 다들 그렇게 참
이 당시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중에 중학교 간 애들이 한 반도 안 됐어요. 한 30%밖에 안 됐어요. 저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또 배짱으로 서울에 와서 시험을 봤는데 보자마자 그냥 보기 좋게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서울역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역에 갔어요. 뭐 하러 갔느냐고요? 취직하려고. 서울역에 가면은 삐끼라는 사람이 있어요. 삐끼. 삐끼가 뭔가 하면은 무작정 상경 하는 꼬마들을 데려다가 취직시켜주면서 그 소개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울역에 당시는 놀다 가세요라는 포주, 그러니까 몸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바로 양동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저 데려다 주는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놀다 가세요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 포주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그러던가 있고, 또 지게꾼이 있었어요 당시. 지게꾼은 외부 사람들이 함부로 못 와요. 거기서 소속된 지게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두 닦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쫙 앉아 있었어요. 그 통을 두드리면서 닦어 그런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주간지 파는 썬데이 서울이나 뭐 주간 경향 영화 잡지 그런 거 파는 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걔들이 이제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를 해요. 비닐 우산 장사. 그런데 그냥 이 터덜터덜 지금 흑백 영화에 비 오는 그런 그 낡은 영화 장면처럼 터덜터덜 서울역 광장을 지나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따라오더라고. 야, 너 취직하러 왔지? 보나마나 뻔하니까 싹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맞아 안 맞아? 예, 맞는데요. 취직할 때 있나요? 충청도 말로 물어봤어요.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배고프지? 그러면서 그 역 그 근처 그 짜장면 집으로 데려가서 짜장면 하나 사주더라고요. 뭐 하고 싶니? 글쎄요. 제가 무슨 직책이 어떤 게 있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중국집에 가서 뽀이 노릇을 하래요. 뽀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중국집 그 심부름 하는 아이를. 그러니까 그 짜장면이나 우동 배달하는 거죠. 뽀이 노릇을 하래.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기술이 없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럼 뭐 말 잘 듣고 배달만 잘해주면 되지 뭐. 짜장면 짬뽕 물 쏟지 말고 열심히 저기 뭐 바지런하게 뛰어댕기면 되는 거야. 양은으로 된 철통이 있었습니다. 철 가방. 지금은 그런 가방이 없고 뭐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거를 하나 들고 배달하는 거를 나보고 하래. 근데 중학교도 떨어진 놈이 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벌어가지고 또 이제 그 학원에 댕길 학원비도 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취방에 대한 그 월세도 있거든요. 그거 그때 얼마였는지도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것도 내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요. 연탄도 사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자취를 했으니까 형하고 나하고. 형은 이 강화문에서 그 덕수 초등학교 애들을 개인 지도하는 그룹 지도하는 그 가정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나보고 그 중국집 갈 게 있느냐 그래서 저야 뭐 선택권이 없잖아요. 무조건 가야죠. 예, 취직시켜 주세요 하고 이제 했더니 야 인마 그 유자 빼. 서울말 금방 못 배워? 알았어요. 잘했어요. 요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저 왕십리 광무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게 되게 오래된 극장이에요. 광무극장 뒤에 저름한 중국집에 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서 그분이 소개비를 받아 가더라고요. 네, 이제 꼬마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러니까 인력 시장이나 다를 바 없죠. 뭐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얼마 받아가는지 2,000원인가 3,000원. 짜장면이 그때 40원인가 30원 했을 때예요. 2,000원을 받아가더라고. 날 소개를 해주고서. 그러고서 가는데 그날부터 이제 짜장면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번지수로 오는 게 아니라 저 세탁소 골목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집 뭐 저 두드리면 된다. 개 조심이라고 써 있는 집에 들어가서 짬뽕 배달하고 와라. 또 그다음에 광목장 뒤에 돌아가 가지고 그 저기 뭐야 톱 수리하는 집 거기 가 가지고 갖다 주라. 이런 식이요. 뭐 근데 촌놈이 뭐 참 약도 지도 찾는데 어수룩하잖아요. 우리 동네는 시골에 어렸을 때 20가구밖에 없었어. 뭐 그건 뭐 집집마다 뭐 훤히 아는 그런 동네지. 근데 서울에는 복잡하고 서울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돼. 내가 그걸 배달을 하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글쎄 개가 어느 날 따라오는 바람에 그 짬뽕을 다 쏟았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국물이 다 떨어졌어. 다시 가서 그 채우는데 주인한테 되게 쳤어요. 그러고서 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 돈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 임시로 일하는 일꾼들인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인데 그 한 5그릇 한꺼번에 배달을 했었거든요. 되게 무거워요. 13살 배기가 5그릇을 들고 그 국물 안 쏟으려고 지금처럼 그 저기 뭐야 국물 안 쏟아지게 그 랩으로 씌우는 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흔들거리면 국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쏟아지기 위해서 양팔에 들고 이렇게 가는데 아싸 노동자들이 글쎄 점심을 먹고 나 수금을 하러 가니까 그래서 빈 그릇만 남겨놓고 어디로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막 지랄지랄하는 이놈의 새끼 말이야. 돈을 그런 눈치가 보면 그 자리에서 받아야지. 처먹고 도망가게 놔두느냐고. 이 월급에서 지하는 거야. 야,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을 했나? 참 주인이 못됐더라고요. 뭐 처음에 내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 뭐 하나 시원찮은 일 있으면 막 심하게 얘기하고 또 주방장 아저씨는 왜 그렇게 못됐어 정말. 아이고 정말 말도 못해. 그리고 내가 또 그때 한참 먹을 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때까지 내가 짜장면을 못 먹어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거기 와서 처음 짜장면을 먹어봤어. 시골에서는 우리 중국집도 없었어요 거기에. 참 내가 한참 있다가 보니까 중국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어쨌든 일주일 동안 하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광복극장에 그림 그리는 사람 아저씨가 배달을 했는데 야 너 그림 좀 그리면 이거 좀 와서 좀 도와줄래 하는데 취직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금방 그만두고 또 내가 또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아저씨가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배우고 싶어. 근데 배우려면 1년 동안 돈을 못 받고 그냥 밥만 먹여준대.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돈을 벌어 가지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저기 뭐요 그 하숙집 돈도 내야 되는데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서울역에 있던 그 삐끼 아저씨가 왔어요. 야 이리 와봐. 배달을 갔다 오고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후 2시까지 밥을 못 먹잖아요. 중국집은요 오후 3시나 돼야지 점심을 먹어요. 아침을 11시에 먹고. 그러니까 남들 다 먹은 다음에 먹어야지 뭐 배달하다가 말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기운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등가죽에 붙었는데 그때 무지하게 더운 여름날이에요. 땀이 삐질삐질 흘리면서 간신히 신발도요 운동화가 아니라 저 고무신 있잖아요. 검은 고무신 그걸 신으니까 양말도 없이 미끌미끌 해가지고 얼마나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빈통을 들고 오는데 그 서울역 삐끼 아저씨가 오라고 그래요. 야마 이리 와봐. 왜요? 그랬더니 내 귀에 내가 속닥속닥다. 야 오늘 저녁에 이 집에서 도망쳐 오는 거야. 알았어? 서울역으로 다시 오면은 내가 또 다른 집에 소개해 줄게. 대신 내가 2,000원 받는데 너 1,000원 줄게. 그 당시 제가 월급을 얼마를 받기로 했는가 하면 13,000원인가 12,000원인가 받기로 했어요. 한 달 내내 일하고. 그러는데 1,000원을 주겠대. 그리고 또 다른 집에 소개해 주면은 거기서 또 도망오면 또 1,000원, 또 1,000원, 또 이틀에 한 번씩 1,000원씩 준다는 거야. 야, 그래도 돼요. 되긴 뭘 돼.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해서 돈 벌려면 할 수 없지. 그래서 그 아저씨가 시킨 대로
싹 도망을 나서 주인이 못 돼서 그래. 사실은 주방장도 아주 더럽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맨날 그 저기 뭐야 후드를 패고 칼로다가 막 이렇게 죽이는 신용까지 하고 그래서 내가 섬뜩섬뜩 해가지고 몸도 피곤하지 마음도 괴롭지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도망을 와버렸어. 서울역으로 가버렸어요. 중국집 보이 노릇을 했던 1962년도 이야기입니다. 이 불쌍한 그림쟁이 참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그 당시 같이 눈물 흘리고 괴롭고 또 힘들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뭐 학원비라든가 내지는 먹을 양식을 보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자유방님, 자유방생, 너들 알아서 커라는 형식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험을 봐도 시험지 보여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고요. 학교 통신표 가져와도 도장 찍어달라 그러면 거기 서랍에 있다 찍어가지고 가라 이런 식이에요. 나보고 찍어가지고 가라는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놔놓고 자유방생을 해서 지들의 마음대로 크게끔 하라는 그런 주의였던 것 같아요. 물론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6남매 자식 일일이 다 신경 쓸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저기 그 논밭은 다 팔아버리고요. 세마지게 딱 있었습니다. 그 천수답 그것도 천수답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수리조합에서 물을 주는 그런 모를 심는 논이 아니라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바라는 논농사라서 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밭하고 논밖에 없었어요. 지들이 찌그러지게 가난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식들한테 뭐 등록금이니 저기 뭐야 월사금을 대줄 그런 형편이 못 됐죠. 뭐. 서울역에 갔어요. 삐끼 아저씨가 야 잘 왔다. 오늘 짜장면 말고 볶음밥 사줄게 이리 와. 이래가지고 볶음밥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날 또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정릉으로 갔어요. 정릉 산꼭대기에 무화과 판자촌이 쫙 있는 데인데 그 입구에 조그만 중국집에 뭐 10평도 안 되는 아주 코딱지만한 중국집인데 거기 가서 또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틀하고 그 삐끼 아저씨가 도망오라고 그래서 도망와 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어디 가는가 하면은 을지로 육가 계림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뭐 무슨 오토메 하는 상가 20층짜리 건물에서 들어섰는데 계림극장 뒤에 거기 그 중앙의료원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시립시의료원인가 뭐 하여튼 그 옆에 중국집이 있는데 맨 병원에 배달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시키 먹는 거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또 이틀 있다가 또 도망쳐 버렸어요. 그 아저씨는 소개비만 받고 소개비 중에 반은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못됐죠. 눈이 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서울 오면은 눈 감으면 코베 먹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 소개비를 위해서 내가 도망갔다 또 다른 데 취직하고 다른 데 취직하고 그런 거예요. 한 대여섯 번 했나? 근데 요번엔 노량진에 있는 중국집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노량진 역전 부근이에요. 저기 수산시장에 있는 데인데 거긴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요. 근데 거기 갔더니 세상에 아는 주방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림극장 그 뒤에 있던 그 저 주방장이 이틀 만에 도망간 나를 알아보고 이놈의 새끼 너 도망가서 겨우 이 짓 하는 거야? 이 상습적이지? 이리 와. 너 죽었어. 오늘 내가 너 죽이고 나 깜빵 갈 거야. 그러면서 나를 두드리기 패기 시작하는데 그 저기 주방에 물 천진데 나를 발로 차고 막 그냥 심지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두꺼운 저기 뭐야 도마가 있어요. 그걸 돌돌이 나를 탁 치는 거예요. 나 여기가 아파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야. 오른쪽 뼈가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길거리 도망가는데도 그냥 날 따라와가지고 계속 두들 패느냐 막 코피가 나고 눈통이가 밤탱이가 됐어. 놈 새끼 어쨌구만 놈 새끼 어디서 사기꾼처럼 그런 짓을 하느냐고.
사실 나쁘지 뭐. 나쁘는데 내가 서울 바닥에 와가지고 그 기생, 살아남는 질갱이처럼 짓밟히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걸 그 아저씨 때문에 한 거야. 사실은 내가 뭘 알아. 핑계대긴 하지만 그 당시 중국집 5군데 아저씨들한테 내가 참 죄송해요. 근데 길바닥에서 그 미루나무 밑에서 그냥 와, 날 두드려 패는데 거의 한 30분을 패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말리면서 그만두라고 애를 그렇게 패면 되느냐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놈 새끼는 죽여도 된다 그러면서 사기꾼 새끼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어린 게 무슨 사기를 쳤겠어요. 당신이 잘못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막 흘리고 옷이 다 찢어졌어요. 난린 거 막. 그래서 울고 있는데, 막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 주방 저 중국집 주인 아저씨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 되게 이제 지금 그 전에는 중국집 주인이 중국 사람도 많았거든요. 산동성에서 온 사람들. 근데 그 수산시장에 그 사장이 뭘 사러 갔다가 와가지고 내가 두드려 맞는 걸 보고서 주방장을 막 이놈 시키 그만두라고 그만 패면 너도 내가 경찰서에 집어넣을 거라고 애를 그렇게 패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고 울고 있는데 그 사장이 약국에 데려가가지고 탈취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진게 하고 이렇게 팍 발라주고 닦아주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진짜 저기 뭐야 그 지금도 여기 약간의 그 저 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붕대도 감아주고 붙이고 그러는데 나를 그 주방으로 저기 중국집으로 안 데리고 가고요. 그 옆에 저기 다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 쌍화차를 하나 시켜주더라고요. 그 쌍화차 안에 그 저기 뭐야 계란 노른자 있잖아요. 참 되게 맛있더라고. 쌍화차를 먹으면서 내가 너 처음 들어올 때 봤는데 애가 악한 애로 보이지는 않았다. 참 착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겼는데 어째 그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삐끼 아저씨가 꼬셔가지고요. 고생하지 말고 학원 좋은 데 댕겨가지고 경기중학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경기중학교하고 적어도 안 돼도 서울중학교 아니면 경북중학교라도 가야지. 야, 하발지 중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떨어진 놈이 언제 저기 니 혼자 공부해서 저기 좋은 중학교 가겠느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경기중학교 들어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려면 반드시 학원에 댕겨야 된다 그러면서 종로학원에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로학원 가려면 한 달에 수강료가 얼마인데 네가 뭘 해석하겠느냐. 중국집 뽀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좀 미리 2-3달 화끈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원 열심히 하면 내년에 이렇게 경기중학교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어린 마음에 경기중학교 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좀 출세하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울었어요. 울면서. 사실은 한쪽 눈을 뜨질 못했어요. 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고마워. 내가 너의 사정을 그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이 노량진 학원에다 보내줄게.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배달은 오후 2시면 웬만큼 끝나니까 그때부터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고 주방장 아저씨는 내가 오늘 아주 못된 것을 인간적으로 봐서 못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꿀 거니까 우리 집에서 기왕이면 좀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주고서 경기중학교 들어가라고.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한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있고 그 저녁에는 오후에는 그 노량진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듬해 좀 괜찮은 학교 가가지고요
3년 장학생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3년 장학생은 못 되고 당시 등록금이 5,500원인가 그랬어요. 한 달에 3,500원인가, 석 달에 1기분이 3,500원인가 그랬는데 1년 장학생 됐습니다. 400명 중에서 8등으로 들어갔어요. 경기중학교는 못 들어갔어요. 왜? 경기중학교 시험 치려니까 그래도 겁이 나서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 학원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경기중학교 가려면은 적어도 몇 점은 돼야 되는데 너는 그 정도는 아직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이류 고등학교로, 이류 중학교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성동구에 있는 똥통학교, 그래서 장학금 때문에 제가 그걸 갔습니다. 그래서 1년 장학생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국집 5분에게 지금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고 계시는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슬픈 과거, 제 부끄러운 과거, 1962년도에 이런 슬픈 비극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께 한번 고백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